준호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임신 8개월인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죠. 민서 누나, 이미 늦었어요. 누나는 상현이라는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3년 전 가난한 대학생 준호와 카페 아르바이트생 민서는 순수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현실을 택해 부장 상현을 선택했죠. 그런데 1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라 믿었던 준호가 사실은 한성그룹 재벌 2세였던 것입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민서는 임신한 몸으로 준호의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돈 앞에서 흔들린 한 여자와 진실을 숨긴 재벌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누나,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3년 전 겨울, 명문대 근처 작은 카페 온기에서 한 남학생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부업으로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본업인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대리 급여만으론 서울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고마워. 넌 언제 집에 가니? 민서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막차 타고 가려고요. 집이 좀 멀어서요. 준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인 준호는 매일 저녁 이 카페에 와서 저렴한 아메리카노 하나로 몇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낡은 노트북과 해진 교과서가 준호의 전부였죠. 민서는 준호를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누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민서는 준호의 진실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언제? 내일 저녁 어때?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첫 데이트 장소는 학교 앞 떡볶이집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이런 곳밖에 못 데려와서 죄송해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죠. 뭘 미안해해.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민서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서도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27인데 떡볶이라니. 그래도 준호의 진심이 느껴져서 내색하지 않았죠. 준호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카페 서빙, 편의점 야간, 과외까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뒤 아침 10시 첫 수업을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중학생 과외를 하고 저녁엔 카페에서 서빙을 했죠.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잠으로 버티고 있었는데도 민서에게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요즘 남자들은 허세 부리기 바쁜데 준호는 달랐어요. 솔직하고 진실했죠. 연애 초기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돈 대신 정성을 줬어요. 직접 쓴 편지, 손으로 만든 선물들, 민서가 힘들어할 때마다 새벽까지 전화로 위로해주는 따뜻함까지요. 특히 민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준호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누나 힘들어 보여요.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준호의 손길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어깨와 목에 뭉친 근육들이 풀리면서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누나가 힘들어 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준호의 답변에 민서는 감동했어요. 누구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민서도 준호가 학생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자연스럽게 나눠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는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민서는 3년 전에 산 가방을 들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준호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어요. 준호는 한성그룹 회장 한준석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진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 정체를 숨겨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었죠. 그래서 준호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했습니다. 집에서 주는 용돈은 모두 적금으로 넣어두었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이 준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가끔 민서가 시무룩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민서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호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준호는 민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포토앨범이었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준호가 직접 쓴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누나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언제나 누나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민서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런 감성적인 선물보다는 실질적인 게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서야, 어제 남친이랑 청담동 레스토랑 갔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1년이 지나면서 민서 주변 동료들의 이런 얘기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 가방 어디서 샤넬이야? 남친이 사준 거야? 부러워. 다른 동료의 말에 민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팀 소영이의 자랑이 가장 자극적이었어요. 민서야, 우리 남친이 이번에 파리 여행 예약했어. 일주일 일정인데 숙소도 5성급 호텔이래. 부럽지? 소영은 매일 새로운 자랑거리를 가져왔어요. 명품 시계, 고급 화장품, 비싼 레스토랑 사진들까지.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들을 보면서 민서는 점점 초라해졌어요. 준호와의 데이트는 늘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학교 앞 분식집, 공원 산책, 영화관에서도 조조 할인 시간만 이용했죠. 절친 영미도 걱정했습니다. 민서야, 준호는 좋은 애인데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민서는 점점 준호와의 소박한 데이트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29세 생일 때 준호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을 때 민서는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비싼 선물 받는데 나는 손 만든 케이크라니. 준호는 정성껏 만든 티라미수 케이크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누나 생일이라 새벽 3시까지 만들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몇 번이나 연습했거든요. 정말 고마워.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케이크 맛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단맛도 덜하고 질감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을 생각해서 맛있다고 했죠. 그때 회사에 새로 부임한 상현 부장이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의 상현은 대학 선배들 사이에서도 잘 나가기로 유명한 남자였어요. 좋은 차를 몰고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여자 직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죠. 특히 민서에게는 유독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서 대리, 오늘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실래요? 상현의 제안에 민서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하지만 상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료로서 식사 한번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팀워크도 중요하잖아요. 상현은 교묘했어요. 업무적인 핑계를 대면서 계속 접근했거든요. 마케팅 전략 회의 후에 자연스럽게 저녁 약속을 제안하거나
출장길에 같은 차를 타자고 하거나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민서는 결국 상현과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웨이터들의 서비스도 완전히 달랐어요. 음식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와인도 추천해주고 준호와는 차원이 다른 데이트였죠. 어때요? 맛있죠? 상현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민서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현은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해외 출장 경험담, 유명인들과의 만남, 투자 이야기까지.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민서가 카드를 꺼낼 틈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게 남자다운 거구나. 민서는 감동했어요. 준호와는 항상 더치페이였는데 상현은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했거든요. 한편 준호는 민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전화도 짧아지고 만나자는 말도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는 게 가장 신경 쓰였어요. 예전엔 몇 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요즘은 몇 시간씩 답이 없었거든요. 민서야, 요즘 많이 바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민서의 대답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호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민서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학업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민서 어머니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민서야, 그 준호라는 애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진심이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민서는 이미 상현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상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준호와의 관계는 서먹해져 갔습니다. 상현은 정말 세심했어요. 민서가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 쿠폰을 선물로 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주말에 드라이브를 제안했죠. 특히 민서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브랜드, 선호하는 음식, 관심 있는 문화생활까지. 준호보다 훨씬 민서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민서가 카페 온기에서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고 너는 아직 학생이잖아. 민서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졸업하고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아르바이트도 더 늘리고 토익 점수도 더 올리고.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1년? 2년? 나도 불안해. 솔직히 말하면 민서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상현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상현은 민서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줬어요. 고급 문화생활, 해외여행 계획, 부동산 투자 이야기까지. 준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죠. 준호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일 찾을게.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날 밤 준호는 한강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마지막에 민서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준호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이 중요해. 준호는 자신의 정체를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진짜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서는 집에서 상현의 전화만 기다렸죠.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현에게 연락했거든요. 상현 부장님, 저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상현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요. 3개월 후 민서와 상현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상현은 민서가 원하던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 매장에서의 쇼핑, 강남 클럽에서의 화려한 밤까지. 민서는 SNS에 올릴 사진이 넘쳐났어요.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도 받을 수 있었고요. 민서야,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상현의 제안에 민서는 신났습니다. 정말? 좋아. 어디 호텔이야? 롯데호텔 스위트룸 예약했어. 준호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행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스위트룸에서의 럭셔리한 하룻밤, 렌터카로 돌아본 제주 명소들,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에서의 만찬까지. 민서는 모든 순간을 SNS에 올렸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던 연애를 하고 있구나. 민서는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끔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준호의 따뜻했던 손길이 그리웠어요. 준호의 마사지는 정말 마법 같았거든요. 상현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준호처럼 직접 정성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준호는 이별의 상처 속에서도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 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민서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카페 옹기 앞을 지나갈 때면 민서가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친구들은 준호를 걱정했어요. 야, 준호야. 여자는 많아. 너무 상심하지 마. 하지만 준호에게 민서는 첫사랑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잊을 수 없었죠. 특히 민서의 SNS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상현과 함께 찍은 화려한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이 민서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자책했어요. 준호야,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 회사 일을 서서히 배워야 한다. 한성그룹 회장 한준석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런데 저는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합니다. 준호의 답변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 너를 해외 연수에 보낼 생각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게 될 거다.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민서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럼 언제 출국해야 하나요? 다음 달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라. 준호는 졸업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였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그룹 프로젝트, 네트워킹 파티까지.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과의 경쟁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이런 바쁜 일상이 오히려 민서를 잊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무렵 민서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상현과의 관계가 1년을 넘어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민서야,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게 어때? 상현의 프러포즈에 민서는 기뻤습니다. 정말? 나 너무 좋아.
드디어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웨딩 플래너와 상담도 받고 드레스도 보러 다녔죠. 상현은 정말 완벽한 예비 신랑이었어요. 결혼 준비비도 넉넉하게 지원해줬고 신혼집도 강남 신축 아파트로 알아봐줬거든요. 민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얘들아, 신혼집이 강남이야. 평수도 30평 이상이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민서는 마침내 성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상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거예요. 상현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죠. 민서야, 미안해.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상현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여유로웠던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어요. 회사에서 받던 높은 연봉도 없어졌고 퇴직금으로는 몇 달을 버티는 게 한계였어요. 괜찮아, 상현아. 우리 함께 극복해보자. 민서가 위로했지만 상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지고 민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고급 레스토랑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데이트 비용도 민서가 더 많이 내야 했어요. 민서야, 이번 달은 좀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상현의 부탁에 민서는 당황했어요. 준호와 사귈 때는 자연스럽게 나눠냈지만 상현의 경우는 달랐거든요. 상현은 자신이 모든 걸 해준다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즈음 준호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년간의 하버드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확정, 둘째 아들 한준호 전무 선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렸어요. 이게 뭐야? 설마.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TV에 나온 한준호 전무의 얼굴은 분명 자신이 알던 그 준호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준호가 대한민국 5대 그룹 총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개인 재산이었어요. 상속받을 지분만 수천억 원에 달했고 이미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도 엄청났거든요. 민서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검색을 계속하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준호가 대학 시절부터 이미 여러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다는 것, 해외 명문 대학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준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걸로 유명하다는 거였어요. 재벌 2세치고는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준호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서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준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만약 준호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민서는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상현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상현아, 내 전 남자친구가 한성그룹 아들이었대. 뭐? 장난해? 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야. 뉴스에 나왔어. 상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너 진짜 바보네. 왜 헤어졌어? 상현의 반응은 민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서를 바보 취급했거든요. 그때 민서는 상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상현에게는 민서에 대한 진짜 사랑보다는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야, 민서야, 뉴스 봤어? 너 진짜 몰랐어? 절친 영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도 지금 알았어. 믿을 수가 없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 후회되겠다. 재벌이었잖아. 그것도 한성그룹이야.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룹인데 영미의 말에 민서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나? 준호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준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재벌이라고 말했다면 민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상현과 비교했을 때 준호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상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준호는 말 그대로 재벌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을 보니 준호는 이미 20대 초반부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대요. 하지만 민서와 만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가 약혼을 발표한 겁니다. 상대는 같은 재벌가 딸인 이수진이었죠. 두 집안의 결합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의 집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 운영자였거든요. 민서는 수진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고 얼굴도 완벽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까지 완벽한 신부감이었죠. 게다가 수진은 예술 분야에서도 재능이 있었대요. 개인 전시회도 열었고 자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준호와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아, 이제 정말 늦었구나. 민서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과 수진을 비교하니 너무 초라했거든요. 민서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외모도 수진에 비하면 평범했고요. 준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최근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생리도 늦었고 입덧 같은 증상도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타났어요. 산부인과에서 확인해 보니 임신 6주였습니다. 시기를 계산해 보니 상현과의 아이가 확실했어요. 민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상현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까지 생긴 거죠. 진짜? 우리 아이가? 와, 정말 좋아. 상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상현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어요. 상현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새 직장을 구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임신 초기라 민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상현은 취업 준비로 바빠서 민서를 챙기지 못했어요. 민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가 재벌이라는 충격, 그의 결혼 발표, 그리고 자신의 임신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특히 준호와 수진의 약혼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내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았고 민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상현은 취업이 안 되면서 점점 예민해졌어요. 특히 준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민서야,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이미 지난 일이잖아. 하지만 민서는 쉽게 잊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준호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몰래 찾아봤거든요. 한성그룹 한준호 전무, 이수진 양과 2월 결혼 예정. 뉴스가 연일 준호의 결혼 소식을 다뤘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언론들이 떠들어댔어요. 하객 명단만 봐도 화제였어요. 정치인, 재벌, 연예인까지 1000명이 넘는 VIP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민서는 이상하게 그 뉴스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근황, 수진과의 사진들, 결혼 준비 과정까지 모든 걸 찾아봤거든요. 특히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민서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민서야, 너 왜 이래? 이미 지난 일이잖아. 영미가 걱정했습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 민서의 대답에 영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임신했으니까 감정이 예민한 거야. 준호 생각은 이제 그만해. 너도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된 거잖아. 하지만 민서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임신 중이라 호르몬 변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후회와 질투가 더 컸거든요. 특히 수진과 준호의 약혼 반지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십억 원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거든요. 민서가 꿈꿔왔던 프로포즈였는데 다른 여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상현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결혼은 계속 미뤄졌고 민서는 혼자서 임신 과정을 견뎌야 했어요. 상현아,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자. 민서의 부탁에 상현은 미안하다며 답했습니다. 미안, 오늘 면접이 있어서. 다음에 가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서는 점점 서운해졌어요. 상현은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준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죠. 준호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준호는 아르바이트로 바빴지만 민서를 위한 시간은 항상 만들어줬거든요.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준호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준호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소박한 대학생이 아니라 세련된 재벌 2세의 모습이었거든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뒤따라오는 비서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서 씨? 준호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아니, 준호 전무님. 민서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어색한 대화를 나눴지만 준호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보이네요. 축하해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 준호의 질문에 민서는 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짧은 만남 후 민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호의 여유로운 모습과 상현의 초조한 모습이 너무 대비되었거든요. 특히 준호가 자연스럽게 명품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였구나. 민서는 준호의 마음을 뒤늦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그날 밤 민서는 상현에게 준호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준호를 만났어. 그래서 상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질투했을 텐데 이제는 무관심했거든요. 상현도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민서에 대한 배려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서야, 미안해. 또 일이 틀어졌어. 준호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상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새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겨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실 상현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 직장에서 부장 노릇을 했던 게 몸에 배어서
신입사원 취급받는 걸 참지 못했거든요. 상현아,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서의 걱정에 상현은 미안해했습니다. 다른 일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상현의 태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책임감보다는 회피하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해소라고 했지만 민서가 보기엔 현실 도피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임신 8개월인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무직이고 결혼은 불투명하고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민서의 월급만으로는 아이용품까지 준비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민서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봐도 상현이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없어. 요즘 술만 마시고 있다면서? 엄마, 그래도. 민서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준호라는 애는 어때?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뉴스 봤더니 정말 대단한 집안이더라. 엄마, 그 애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 민서 어머니는 뉴스를 통해 준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황당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준호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받아줄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이 민서 마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정말 그럴까? 준호라면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결혼식 전날 민서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준호를 보자. 그러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임신 8개월인 몸으로 결혼식장에 가는 건 말이 안 되었거든요. 민서는 준호의 결혼식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오후 2시 거행.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식장 배치도까지 있었어요. 영미야, 내일 시간 있어? 민서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뭔데? 그냥 함께 있어줄 수 있어? 영미는 민서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내가 갈게.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위험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물론 초대받지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진짜 마음의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상현은 취업 준비로 바빠서 민서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민서야, 내일 면접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이해해줘. 상현의 말에 민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행동하기가 더 편했거든요. 아, 아파. 준호의 결혼식 날 민서는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멀리서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어요.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끝없이 도착하는 고급차들까지.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었어요. 민서는 로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의 의상만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어요. 여자들은 모두 명품 드레스에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민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가기도 아쉬웠어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호와 수진이 입장했거든요. 준호는 정말 왕자 같았어요.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수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에 가족 대대로 내려온 티아라까지. 정말 공주 같았어요.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연주된 클래식 음악도 웅장했고 식장 장식도 호화로웠어요. 하얀 장미만 수천 송이는 됐을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민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수진처럼 우아하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걸요. 준호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도중 민서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조기 진통이었거든요. 스트레스와 무리한 외출이 원인이었을 거예요. 아, 아프다. 민서는 배를 움켜쥐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민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진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임신부가 쓰러져 간다고 소란이 났거든요. 준호도 뒤쪽의 소동을 눈치챘습니다. 돌아보니 민서였거든요. 준호는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준호는 결혼식을 중단하고 민서에게 달려갔어요. 하객들과 수진, 양가 부모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서 씨, 괜찮으세요? 준호야. 아이가 나오려고 해. 준호는 즉시 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중단하고 전 애인을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결혼식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도 이해했어요. 오히려 준호의 인간미에 더 감동했거든요. 병원에서 민서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밤새 병원에서 지켰죠. 의사, 간호사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부탁했고 민서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고마워, 준호야.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준호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음 날 상현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어제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렸어. 면접도 망쳤고. 상현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술 냄새도 나고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상현에게 말했어요. 상현 씨, 민서 씨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누가 됐든 아버지가 될 사람이잖아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상현도 반성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이해하며 결혼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준호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서와 상현은 아이를 계기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상현은 각성하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술도 끊고 진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민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야. 너도 행복해. 6개월 후, 준호와 수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한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죠. 민서도 상현과 결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상현도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가끔 준호와 민서는 우연히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말이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둘 다 깨달은 거예요. 준호는 민서가 상현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민서는 과연 진심으로 사랑해줬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후회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와 함께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 아마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에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상현과의 평범한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맞았던 거죠. 어느 날 민서가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우연히 준호 부부를 만났어요. 수지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준호는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수진이 민서의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도 축하해요. 민서가 수진의 배를 보며 답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이가 된 거죠. 준호와 민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서는 상현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준호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죠. 새로운 주인이 되어 그곳을 인수한 거예요. 카페 이름도 옮기로 그대로 두었어요.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준호는 한성그룹을 이끌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확대했죠. 민서와의 경험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가끔씩 마주치는 따뜻한 인연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아픔과 기쁨, 후회와 깨달음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각자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준호와 민서의 이야기도 그런 선택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